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박원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잠실 종합운동장을 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의 코로나 검사하는 진료소를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파 구민들 반발도 있었지만 배현진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후보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공항에서 도심까지 복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도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최재성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박원순이가 여론이 나빠지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이제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당황을 해서 송파 구민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망을 쳤죠. 박원순이가.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고, 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었는데, 자기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나 그런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이가 말이죠. 얼마 전에도 우한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이렇게 동영상까지 만들고 지나칠 정도로 중국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중국에서 박원순 조카가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를 하다가 잡혔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중국은 말이죠. 마약 사범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약 사범들은 사형이에요. 그가 예전에 영국과 마약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약 때문에 중국이 그때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벌이 엄해요. 그런데 박원순이 조카가 그때 마약 밀매 혐의로 이제 체포당해서 이제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있다가 박원순이 조카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풀려났죠. 그때 박원순이가 중국에게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여기저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그 얘기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중국에 가서는 중국은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 엉덩이에 붙어가는 팔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중국에 가서 그런 굴욕적인 말을 한다라는 건 자신들의 권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죠. 문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도 중국에게 커다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본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팔아넘긴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말이죠. 박원순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빈밀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예배를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1, 2주 됐죠? 그런데 지금 박원순이 벌금 300만 원을 지금 물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 클럽하고 그럼 지하철은 안전하냐? 우리가 말이죠. 일단 상식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실내 공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름대로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이트 클럽은 지금 그 공기도 나쁜 데다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안에서 춤추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보다 더 신경 쓰고 뭐 마스크 쓰고 춤을 춥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이트 클럽은 그대로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만 침투하고 나이트 클럽하고 지하철에는 피해가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박원순이가 의도하는 거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유고 그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 그 밑에 보시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총선 전에 말이에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후에 경제, 사회, 종교 개편할 것이다고. 본인들이 속내를 그때 내보였죠. 이인영이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와전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의 저항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아닌가요? 지금 북한에도 기독교가 없잖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종교 개편을 한다라는 건 뭐냐? 지금 종교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몰락시키고 진보 세력이 장악한 천주교나 불교로 주력 종교를 개편하겠다라는 속내를 전 드러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토지 공개념 문제도 있고 이제는 종교, 경제도 마찬가지죠.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업들이 힘을 다 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조들만 힘을 키워주고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도 장악을 했고 이제 종교를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이가 코로나 빌미로 향후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대선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총선거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 세력인 교회, 비판 세력인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을 반정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교회 집회를 막음으로써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박원순이가 현재 교회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게 눈에 들어서 차기 대선 후보를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박원순이가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손을 들어줘야만 대선 후보로 그나마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철저하게 지금 박원순이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회는 탄압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탄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말이죠. 이 동성애 축제를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도 제가 상식 얘기를 했는데 이 좌파들은 말이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진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게 건전한 생활로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그 종교는 말이죠. 그래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유도하지 퇴폐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말이죠. 문재인과 박원순이 같은 경우 교회는 탄압을 하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그런데 동성애 축제는 똑같은 상황이고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는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으로 박원순이 대선을 노리는 지금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선을 노리고서 지금
큐 축제를 동성애 축제를 하간 이 박원순 사탄의 모습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다음 대통령이나 누가 나오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이 주사파 정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에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통합당이 조금 안정을 찾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동안 저 황교안 대표도 말실수도 좀 하고, 근데 사실 저는 말실수라기보다는 황교안 같은 사람은 지극히 그냥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지극히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교안 같은 사람이 다소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런 보통 사람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종인이 차분하게 지금 그 선거 지휘를 좀 하고 있죠. 그 유세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오늘인가요? 그 충청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김종인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를 하고 그러는데 민감령이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편을 안 들 수가 없죠. 특정 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번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총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문재인이 위험한 것도 문재인이 위험하지만 특정 지역 세력들이 지금 그 행정부 이런 데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알게 모르게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이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는 이번 선거는 다시 시작이냐 이제 마지막이냐의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잃어버린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드느냐 아니면 영원히 좌파 정권에게 의해서 뺏기느냐의 결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좌파 정권에 비판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아니냐 결정의 시기다. 그리고 특정 지역, 뭐 전라도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다. 이제 그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마저 없어지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어디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지, 어디서 탄핵 무효를 외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거대 야당이 이제까지 무엇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거대 야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탄압을 덜 받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거나 문재인 탄핵을 외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부정과 부패,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외칠 수 있는, 그 다음에 탄핵 무효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라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탄핵 무효를 크게 외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가. 이번 총선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